안녕하세요 여러분. 불출입 들어가라. 덧니 펴져라. 싹. 쑥삭TV의 교정과 전문의 조병주입니다. 오늘은 우리 빈 원장님이 애기 재우느라고 저 혼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런 병원에서 절대로 교정하지 마라 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시고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하실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어디서 교정 치료를 받을지 주변 지인들이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그대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병원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꽁트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갈고 닦은 실력을 여기서 한번 발휘를 해보도록 할게요. 쑥, 싹, 띠링. 야, 병주야, 나 교정 받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되니? 너 아는 데 있어? 아니, 난 아는 데는 없는데 너네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가. 대신에 교정 전문의가 대표 원장인 곳을 찾아서 가렴. 아, 그래? 알았어, 한번 찾아볼게. 고마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친구들한테 꼭 얘기를 하는 거 두 가지. 우선 첫 번째, 교정 전문의인가? 두 번째, 교정 의사가 페이닥터가 아닌 대표 원장인가? 이 두 가지를 저는 꼭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왜 교정 전문의여야 하는가? 일단 아시다시피 치대나 치전을 나오고 이제 치과 의사 면허를 따게 되죠. 그러고서 갓 나온 치과 의사는 사실은 교정에 대해서 정말 1도 몰라요. 왜냐면은 이 교정 치료가 다른 치과 분야랑 조금 달라서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임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교정을 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치과의사 면허를 따고 교정과 레지던트에 지원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제 예전 스리생 리뷰를 보면은 제가 밤을 새면서도 그렇게 힘들게 레지던트 과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교정 치료를 배울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3, 4년간에 거쳐야만 비로소 교정과 전문의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정과 전문의가 아니면 교정 치료를 아예 못하느냐? 사실 그건 또 아니에요. 전문의를 못 따더라도 뭐 사설 세미나나 아니면은 교정 전문 병원에 이제 취직을 해서 교정 치료를 배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교정 치료에 대해서는 전문의만큼의 교육이나 임상 경험을 쌓지 못할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는, 전문의는 이제 전문의 시험을 통해서 공식적인 검증을 거치지만 이제 정식 레지던트가 아닌 교육을 받으신 선생님들은 그런 검증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력의 편차나 지식의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치료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떤 선생님이 치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이상 전문의라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 게 다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표 원장인가? 이거는 다른 말로 했을 때 페이닥터는 웬만하면 피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페이닥터가 뭐냐면은 고용이 돼서 일하는 의사를 페이닥터라고 하는데, 왜 페이닥터를 피하라고 하느냐? 페이닥터도 공동 대표처럼 나오시는 분은 괜찮지만 뭐 주 1회, 2회 뭐 이렇게 나오시는 페이닥터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파트타임 원장님이 좀 젊다 뭐 이러면은 조금 더 위험할 수 있고요. 이거는 페이닥터 분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페이닥터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환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게 교정치료 특성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치과 치료는 뭐 한 번 하고서 끝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교정치료는 아시다시피 2년 내외의 어떤 치료 기간 동안 길게 치료가 진행이 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일관된 치료 목표를 가지고서 치료를 쭉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담당 주치 선생님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환자 파악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의사마다 선호하는 치료 방법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원래 진행이 되던 대로 쭉 진행을 하려고 하시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은 나 같았으면은 발치를 치료를 할 것 같은데 전에 있던 선생님은 비발치 치료를 더 선호를 하는 선생님이어서 비발치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제가 가서 인계를 받게 된다든지 이러면 진짜 난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 치료 기간 동안 한 선생님이 진단부터 장치 부착,
치료 진행까지 그리고 가능하면 유지 관리까지 다 쭉 책임을 져주시는 게 제일 좋은데 페이닥터 선생님들은 한 군데 오래 안 계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페이닥터는 기본적으로 개원 전에 준비 과정으로 페이닥터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페이닥터로 가게 되면은 단기간 일하게 되면 병원에 누가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정도는 일을 하는 거를 불문율처럼 하고 있어요. 근데 교정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중간에 주치의가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본 분 중에는 5번인가 바뀌었다고 한 분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페이닥터 분의 실력 뭐 이런 걸 떠나서 페이닥터 분들은 아무래도 대표 원장인 경우보다 중간에 다른 병원으로 이직을 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측면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친구야, 나 병원 어디 가야 된다고? 너 집 근처에 교정 전문의가 상주하는 치과 중에 마음에 드는데 너 골라서 가. 어떻게 여러분들 병원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안녕.